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추천한 한국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팀의 젊은 직원에게 추천받아 읽게 됐다는 그는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역사는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찬사를 작가에게 보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가 쓴 책 파친코입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일본과 미국으로 건너가 파친코 영업으로 삶을 힘겹게 이어가던 이민자들의 삶을 그려냈는데요. 4대에 걸친 한국인 이민 가족의 대서사를 통해 가족과 개인의 힘겨운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출간 당시 뉴욕타임스, BBC 등 올해 책 10 전미 도서상 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을 뿐더러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민진 작가는 7살에 뉴욕에 이민을 간 한인 1.5세대입니다. 그녀의 이력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예일대 진학 후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2년간 기업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해 일본에서 4년 동안 살았죠. 그 당시 제1교포 사회에서 만난 한국인의 이야기와 학부 시절 들었던 인권 강연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파친코라고 합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 최근 더욱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애플TV가 제작하는 첫 드라마로 선정돼 오스카의 주역 윤여정 씨와 이민호 씨가 주연을 맡아 촬영을 마쳤는데요. 윤여정 씨는 드라마에서 장애인 부모에서 태어나 일본 야쿠자인 유부남과 사랑에 빠지는 등 산전수전을 겪는 주인공 선자 역을 맡았습니다. 윤여정 씨가 어떤 모습으로 선자의 삶을 그려낼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제1교포에게 생을 꾸려갈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집을 나서 일터가 아닌 파친코에 갑니다. 술에 취해 도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 맑은 머리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파친코에 가는 것인데요. 자기 자식만큼은 파친코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들은 게임을 하죠. 역사 때문에 망가져 버렸지만 그 파도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린 이 소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소설이 이렇게 각광받다 보니 이민진 작가도 미국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등 주요 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작가 페스티벌에서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넓은 강연장이 수백 명의 관객으로 꽉 찼는데요. 강연 내용 중 그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하여 공유드립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이민진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19세에 학교에서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강연을 친구의 부탁으로 들으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역사를 주제로 한 미니 강의였는데 인기가 얼마나 없었던지 강연장에 강의를 주최한 사람과 강연자 그리고 이민진 씨와 친구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미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친숙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제1교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의를 듣는 동안 머리를 후려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13살의 한국인 소년.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쓰고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만 민족적으로 한국인이었던 소년이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었는데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부모님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가서 면담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보고 아들이 주로 가던 모든 곳을 둘러본 그의 부모님은 아이의 중학교 졸업앨범에서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졸업앨범에는 아들의 학교 친구들이 쓴 글들이 있었는데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난 내가 싫어! 김치 냄새가 난다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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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유 없는 증오와 경멸, 혐오가 섞여 있는 문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아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녀는 30년 전에 이 일화를 들었지만 지금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오늘 아침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진 작가가 일본 내 제1교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차별을 맨 처음 마주하게 된 경험이었는데요. 그 후 실제로 일본에 살며 제1교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참혹한 현실을 정확히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파친코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녀가 소설에서 묘사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 참혹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등장인물 중 유미는 여동생과 집을 도망쳐 나와 버려진 옷 공장에서 살았는데요. 겨울에 두 사람은 고열로 앓아 누웠고 여동생은 자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유미는 죽은 동생의 시체 옆에서 거의 하루 내내 잠을 자면서 자신도 죽기를 바랐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등장인물 대부분이 생활고와 육체적 고통, 차별과 멸시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민진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던 진행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한 차별 행위를 보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 아닌가요? 라고요. 실제로 책 곳곳에 묘사된 일본인들의 잔혹한 행동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민진 작가는 이에 대해 살짝 비틀어 답변합니다.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드라마보다는 무겁고 내용 자체를 소화하는데도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아무튼 이민진 작가가 사실과 소설의 허구적 재미를 적절히 섞어 훌륭한 작품을 쓴 덕분에 전 세계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차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친코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은 것은 단순히 각박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그려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소설이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따뜻한 공감의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참혹한 경험을 유미가 선자에게 털어놓았을 때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생했다 아가야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공감과 위로의 순간들이 책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의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이날 강연에 참여한 한 시민의 소감을 게재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짤막하게 번역해 읽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이민진 작가의 세션은 요 근래 나를 위해 한 일 중 최고로 손꼽을 만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동안에 북샵에서 파친코의 처음 5페이지를 읽었는데 사지 않고 버틸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고 작가와의 세션 티켓도 구입하게 됐죠. 진행자인 미셸 마틴의 질문에 이민진 작가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대답했는데요. 그녀가 자신의 소설을 읽어주는 2분 동안 저는 멍하니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했으며 책 속의 두 인물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에 이민진 작가는 질문을 던진 관객들의 이름을 모두 물어보고 끝까지 물어보는 등 독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녀는 매우 똑똑한 데다 적절한 표현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법처럼 따뜻한 이 여성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